세션에서 발표해 주실 그 한글과 컴퓨터의 지윤선 실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지윤선 실장님은 그 모바일 클라우드 국내 사업 총괄을 맡고 계시고요. 그 엔터프라이즈 모빌리티, SaaS 그리고 클라우드 서비스 전문가로서 세계 최초의 SaaS로 알려져 있는 thinkfree.com의 이벤저리스트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탑픽은 Flexible Web DID and Smart Enterprise Productivity 순수로 하시겠습니다. 지윤선 실장님 준비하고 계신데 네, 박수로 맞이해 주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한글과 컴퓨터의 지윤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한글과 컴퓨터는 약 20년 정도 되는 회사고요. 흔히들 이제 한국 오피스로만 알고 계시는데 약 10년 전부터 클라우드 사업들을 미국이나 해외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미지는 잘 보신 것처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아마도 클라우드 컴퓨팅을 뜻하는 대표적인 메타포 중에 하나였을 것 같은데 지금은 적당한 노트북을 들고 다니는 사람 없겠죠. 클라우드 컴퓨팅 하면서 아마도 이 정도 느낌들이 현재 클라우드 컴퓨팅, 그 다음에 엔터프라이즈 모빌리티를 뜻하는 대표적인 메타포가 될 것 같아요. 이미지를 보니까 지금 PT 속에 한 줄기 광명을 찾으겠죠. 요즘에 이제 기업 내부의 어떤 업무 환경들 아마 저런 정도의 어떤 느낌들을 주는 것 같습니다. OS도 많고요, 디바이스도 많고요. 또 Bring Your Own Device라고 하죠. 자기가 주로 사용하는 디바이스를 기업의 업무에 활용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런 환경 내에서 각각의 OS 디바이스마다 최적화된 클라우드 서비스들 혹은 소프트웨어들을 공급한다는 것들이 실질적으로는 비용 효과적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트렌드는 HTML5 기반으로 하는 것들이 많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또 추정화 측면에 있어서는 SaaS 내지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가는 것들이 아마 기본적인 어떤 트렌드가 될 것 같습니다. 이미 10년 전에 선 마이크로 시스템 CTO였던 걸 기억하는데 그렉 파파도플라스라는 분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전 세계는 5개의 컴퓨터만 있으면 된다. 그럴 것 같죠? 페이스북은 제가 듣는데요. 5개의 저런 서비스만 있어도 저희가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혹은 비즈니스를 하는 데 있어도 그닥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미 10년 전에 클라우드 컴퓨팅의 미래를 예견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글과 컴퓨터에서는 또한 저뿐만이 아니고 오늘 클라우드 컴퓨팅에 있어서 큰 화두가 되고 있는 VDI와 함께 또 VDI와 보조적인 역할을 하면서도 또 새로운 개념들을 줄 수 있는 웹 VDI를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더불어서 그런 웹 VDI 환경 내에서 보통 이제 기업이나 공공기관 업무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문서 작업들을 어떻게 VDI 환경 내에서 구현할 수 있는지, 클라우드로 구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들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클라우드라고 하는 용어들은 상당히 오래된 가까운 용어는 아니에요. 실제로 내부적으로는 그런 서비스들은 혹은 서비스 프로바이더들은 과거에도 존재를 했었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메인프레임도 있을 수 있고요. 그 이외에는 클라이언트 서버 환경도 있을 수 있고요. 최근에 이제 클라우드라는 용어를 알고 나왔는데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과거의 메인프레임 시기는 프로바이더에 의한 멀티플 인티그레이션이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 이후에 클라이언트 서버 이럴 때는 수평적으로 각각의 전문가들, 프로바이더들 혹은 플레이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지금의 클라우드 에코시스템은 메인프레임 시대나 클라이언트 서브웨어랑 좀 틀린 부분들은 이게 커스터머화에서 인터그레이션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도 또 유저 제한적이라는 것들이 아마 차이점이 있습니다. 몇 가지 또 차이점들은 또 세부적으로 말씀드리자면요. 리소스가 상당히 추상화되어 있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은. 그 다음에 클라우드 컴퓨팅 서버 월추얼라이제이션 하기 위해서는 역시 리소스가 상당히 호모지니어스한데 헤테로지니어스하지 않다는 거죠. 그 다음에 리소스가 중앙관리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기술적인 표준이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디펙트 표준이라고 하죠. 비주어가 아니고 시장 표준만 존재할 뿐이지 실질적으로 표준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들은 조직도 당연히 표준화된 거 아니겠지만 아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부분들은 인터커넥션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인터커넥션이 중요한 시기가 아니고 클라우드 시대 때는 인터오퍼러빌리티가 중요합니다. 상호 운용성이 중요하다는 거죠. 뒷단에 뭐가 있는지 걱정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서로 간에 API를 공유해주고 연동하는 거예요. 클라우드의 원뜻이 그렇죠. 구름. 뒤에 뭐가 있는지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아마 차이점일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서비스 지향적이고요. 오픈소스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동안 계속 나오는 얘기지만 하이브리드 또 지향적인 부분들이 아마 차이점인 것 같아요. 클라우드 컴퓨팅은 추상화 수준에 따라서 또 몇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레이어나 애플리케이션 레이어, 그 다음에 애플리케이션 플랫폼 레이어, 그 다음에 인프라스트럭처 레이어로 본다면은 여기는 이아스, 파스, 사스로 설명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클라우드로 능가시킨다면 아마도 이아스는 클라우드 인프라가 될 거고요. 파스는 클라우드 플랫폼이 되겠죠. 사스는 클라우드 서비스가 될 건데 사스 쪽으로 갈수록 클라우드 서비스로 갈수록 실질적으로 추상화율이 높습니다. 추상화가 높다는 얘기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솔직히 쓰기 편하다는 거예요. 뒷단을 고민할 필요 없으니까. 뒤에 서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네트워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심플하죠. 실질적으로 고객 지향 얘기라는 것들이 클라우드 컴퓨팅의 추상화의 어떤 의미일 것 같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아시는 것처럼 아마존 같은 경우가 있고요. 파스나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뭐 윈도우즈 엔저도 있을 수 있고요. 세일즈포스의 호스트닷컴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스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들이 있고요. 물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클라우드 서비스의 뒷단이 클라우드 인프라도 있느냐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죠. 지금 클라우드 컴퓨팅 시기에 있어서 또 크게 화두가 되는 분들은 아마도 잘 아시는 것처럼 ES와 파스의 영향에 해당하는 VDI가 될 것 같아요. Virtual Desktop Infrastructure입니다. 그 다음에 이 VDI와 또 경쟁하고 있는 부분들이 웹 OS 혹은 웹 VDI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스 쪽에 좀 지향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VDI도 많은 한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두가 되고 있지만 과연 기업에서 VDI를 도입해서 ROI를 뽑아낼 수 있을까? 혹은 TCO를 절감할 수 있을까? 누구도 아직까지 확신하지 못한다는 거죠. 어제 발표에 있어서도 모기업이 해외기업이죠. 비용 절감을 구체적으로 표현해주지 못하니까 프로덕티버티를 증가시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몇 년 후에는. 자, 프로덕티버티 생산성을 증가시켜줄 수 있다는 걸 누가 수치적으로 딱 확정할 수 있습니까? 4, 5년 후에 프로덕티버티가 증가할 수 있다? 혹은 TCO를 절감할 수 있다? 그건 미래의 얘기죠. 아직 확신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단점들을 보완하고자 해외에서나 혹은 또 한국과 컴퓨터에서도 웹 OS 기반의 웹 VDI들을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 VDI 이런 여러 여타 디바이스의 좋은 디바이스를 저희가 도입한다고 해서 저희 업무가 스마트해지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스마트워크가 아니고 우리가 일을 어떻게 스마트하게 할 거냐, 워크 스마트가 중요한 거죠. 미국이나 일본이나 저희 나라 일부 기업들 중에 이런 기업들도 있어요. 구글이 무료로 배포해주는 API나 디어스만 가지고 구글별을 훌륭하게 구축하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비싼 돈을 들여서 도입을 한다고 해서 저희 업무가 스마트해진다는 건 아니라는 거죠. 기존에 있는 퍼블릭 클라우드를 잘 활용만 하셔도 저비용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기업 내에 구축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관점들이 중요하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VDI는 VDI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하나로 알고 계시지만 크게 네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클라이언트 베이스가 있고요, 서브 베이스가 있고요, 또 애플리케이션 레벨, OS 레벨에서 VDI는 각각 나누고 있고 실제로 기업은 저기서 뭐가 맞는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 VDI 덜컥 도입해놓고 실제로 표현율이 떨어지는 경우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해외 기업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들,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들은 그 서브 베이스 컴퓨팅의 버추얼 데스크톱 인프라스트럭처라고 보시면 됩니다. VDI를 저희가 클라이언트, 서브 베이스 컴퓨팅이지만 클라이언트 쪽에 가상화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클라이언트 쪽에 가상화뿐만이 아니고 서버 쪽에도 역시 서버 가상화들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겠죠. 근데 그 몇 년 동안의 서버 가상화의 어떤 그 성공 사례를 보니까 서버 가상화는 상당히 성공적이었어요. 1차적으로. VDI가 지향하는 클라이언트 베이스드 가상화에 비해서는 서버 가상화가 성공적이었던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캐펙스 세이빙이 높습니다. 캐펙스 캐피털 익스펜디처이죠. 자본 투자 비용, 시설 투자 비용에 대한 어떤 세이빙 효과가 높았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OPEX, Operational Expenditure입니다. 운영 유지 비용이 또 세이빙들이 많았고 그런 세이빙 요소들이 상당히 컸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마이그레이션이 좀 쉬웠습니다. 그 다음에 좋은 표준들이 존재를 하고요. 자, 이런 부분 때문에 서버 가상은 상당히 성공적이었지만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VDI가 성공적이었나?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또 대부분의 기업들이 VDI를 도입하는 데 있어서 홀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정부 일부 기관이 도입한 경우도 있었지만 행안부에서 클라우드 컴퓨팅을 한다고 했을 때 초창기에 VDI를 도입하려고 했다 지금 전면 백지화시켰어요. 다른 방법도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또 VDI 문제는 뭡니까? 한 번 도입하면 낮은 데서 다른 업체를 바꿀 수가 없어요. 아직 좀 트랜지션 단계에 있다는 거죠. 궁극적으로 아마 웹 지향적으로 가겠죠. 자, 그런 부분들이 현재 VDI 모습들에 수용돼야 한다는 게 기본적인 어떤 중요 포인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의 VDI가 성공적이지 못하거나 홀딩됐던 가장 큰 이유는 또 여기서 마찬가지입니다. 캐펙스 세이빙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캐펙스 세이빙 절대 불가능해요. 그건 어제 VDI 관련 회사들이 말씀하셨죠. 오펙스 세이빙 그게 많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그 다음에 세컨더리 프로덕트가 필요한 거. 이게 뭐냐면 VDI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전용 클라이언트 내지는 전용 디바이스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렇게 컴퓨터 많차 있는데 저거 다 버릴 수는 없잖아요. 아깝잖아요. 활용하면 돼요. 그 다음에 마이그레이션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표준화를 좋아졌습니다. 왜냐면 이 프로토콜이 다 틀리잖아요. PC over IP, 혹은 RDP, HDX, RDX 다 틀리기 때문에 활용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자, VDI를 소개하는 자료 내지는 어떤 세이브한테 자료를 딱 받으니까 VDI를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더라고요. 자, 이렇게 심플합니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지 OS 매니지먼트 솔루션도 필요하고요. 스토리지 포프린트 필요하고, 프로파일 매니지먼트 필요하고, 애플리케이션 매니지먼트 필요하고, 클라이언트 매니지먼트 필요해요. 상당히 복잡합니다. 이런 게 캐펙스가 세이빙된다? 4, 5년 후에 우리가 ROI를 거둘 수 있다? 누가 보증하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VDI를 지금 욕하는 게 아니고요. VDI는 좀 더 발전해야 된다는 거고, 지금 현 상황에서 VDI에 충분히 많은 보완책들이 필요하다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VDI 문제점들은 또 있습니다. 해당 내용들은 저희가 스마트워크나 혹은 클라우드 컴퓨팅의 컨티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웹 2.0이나 엔터프라이즈 2.0을 얘기하면서 오픈 커넥터비티 혹은 외부와 퍼블릭한 어떤 서비스들과 프라이빗한 서비스들이 잘 연동돼야 되고 또 오픈 지향적이어야 되고 웹 2.0의 어떤 기본적인 개념인데 실제로 VDI는 가장 하드한 센트럴라이즈드 매니지먼트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상당히 폐쇄적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폐쇄적인 환경 내에서 과연 퍼블릭한 서비스들과 연동을 하고 커뮤니케이션하고 하는 것들이 쉽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ERP라고는 다 아실 거예요. 엔터프라이즈 리소스 플래닝입니다. 리소스에는 휴먼 리소스도 있습니다. 기업 내의 직원들이 기업 내 솔루션만 써서 프로덕티비티를 올릴 수 있다. 그건 거짓말이죠. 기업의 직원들도 역시 대외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요. 외부 퍼블릭 서비스를 쓰고요. 외부 퍼블릭 서비스와 연동해서 파일을 보내기도 하고요. 자, 외부 퍼블릭 서비스를 아직도 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지금 ERP에 PRP라는 개념을 두고 있습니다. 퍼스널 리소스 플래닝이라고 하고요. ERP가 엔터프라이즈 리소스를 플래닝과 쉐어링한다는 측면이라면 퍼스널 리소스 플래닝은 이제 개인이 업무하는 데 있어서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정보들을 기업 내 어떤 생산성 증대를 위해서 끌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프라이빗 클라우드가 퍼블릭 클라우드가 잘 연동되어야 되고 VDI가 좀 더 개방적인 것들의 어떤 모습들을 지향을 해야 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역시 잘 아시는 것처럼 브링유얼 온 디바이스죠. 컨슈머의 기술들이 상당히 기업 내 기술들과 융합들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좋은 디바이스들이 다 배포되고 있다는 거죠. 저 디바이스를 잘 활용할 수 있다면 굳이 기업들이 전용 단말기를 내놓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VDI 기존의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대치를 하거나 보완을 하거나. 한번 보죠. 기존의 VDI가 상당히 폐쇄적이었다면
퍼블릭 클라우드의 어떤 내용들을 프라이빗한 혹은 폐쇄적인 VDI 내로 이끌어낼 수 있다는 서비스의 어떤 장점들을, 그 다음에 상호 운용성들을 보완해 줄 수 있다면 아마도 VDI가 좀 더 발전을 할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퍼블릭한 클라우드를 프라이빗한 클라우드와 연동하고 내부의 서비스들과 연동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이 이거였습니다. 자, 계정 관리가 안 된다는 거죠. 다 좋은 서비스들이지만 계정들은 다 틀리다는 거죠. 기업 내 계정도 있을 거고요. 파일이 종합적으로 통합 관리되는 건 아닙니다. 왜 다 스토리지를 각각 갖고 있으니까 서로 어떻게 통합하겠어요? 저 회사들이 다 오픈해 준 것도 아닌데요. 그 다음에 검색이 다 되느냐, 혹은 애널라이징과 미터링이 다 되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 저 회사들은 한 회사가 아니니까요. 자,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해줄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상호 운용성들은 당연히 없겠죠. 계정을 따로따로 가입해서 로그인해서 파일 쉐어링을 하더라도 어디서 보내야 되고, 또 거기서 받아서 스토리지에 넣어야 되고, 상호 운용성들이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저는 상호 운용성들을 확보해주고 어카운트를 통합적으로 가상화시켜서 관리해줄 수 있고, 파일도 관리할 수 있고, 통합 검색도 되고, 애널라이징과 미터링과 오디팅이 가능하다면 상당히 재밌는 솔루션들이 될 것 같아요. VDI가. 그런 것들을 가능하게 해주는 게 웹 VDI입니다. 저희가 100% 개발한 건 아니고요. 미국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제로 PC, 제로 데스크톱사가 있습니다. 웹 OS 같은 회사, 기술 제휴를 통해서 저희가 사업들을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려고 어떤 모습들인지. 기본적으로 웹 VDI는 웹 OS와 유사한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잘 아는 구글 크롬 OS 있잖아요. 대부분의 SaaS 서비스를 보완했던 것이 될 것 같아요. 서비스 쓰면 되는 거겠죠? 자, 웹 VDI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땡큐 웹 VDI도 웹 브라우저를 통해서 브라우저 활성이 높습니다.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를 마치 로컬상에 있는 애플리케이션화처럼 써줄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고요. 각각의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의 계정들을 통합 관리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파일들을 퍼블릭 서비스와 교류하고 있는지, 커뮤니케이션하고 있는지에 대한 중앙 관리들이 가능하게 해주는 솔루션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다면 재밌는 결과들이 발생할 수 있겠죠. 웹 VDI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시되는 부분들이 계정 관리나 파일 매니지먼트라고 했는데, 띵크프리 웹 VDI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외부의 어떤 자원들, 무료로 공개되어 있는 자원들을 하나로 가상화시켜서 통합해줘서 마운트를 시킬 수 있는 기능들을 갖고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구글이 2기가를 무료로 주고, 네이버가 3기가를 무료로 주고, 페이스북이 5기가를 무료로 주면 다 합쳐서 10기가 스토리지로 보여줄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죠. 사용자는 그게 그냥 10기가의 어떤 스토리지가 할당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 웹 VDI가 내부적인 프라이빗한 어떤 플랫폼들, 뭐 LDAP이나 VDI나 기존의 어떤 여타 솔루션들하고도 또 연동해서 로컬의 어떤 기존의 이미 돈 투자해서 활용되고 있는 솔루션들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해주면 진정한 하이브리드의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자, 퍼블릭 클라우드를 내부로 집어올 수 있다는 얘기는 퍼블릭 클라우드 계속 진화하잖아요. 중간에 바꿀 수도 있다는 거죠. 좋은 서비스가 나오면 또 체인지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클라우드성을 통해서 다양한 웹 브라우저를 지원을 해주고 있고, 프로토콜은 HTTPS가 기본이겠지만 뭐 RDP나 다른 여타 프로토콜을 어댑터를 통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클라우드상의 네이티브 앱들을 지원을 해주고 있지만 또 웹 앱들, 그다음 터미널 서비스를 통해서 레거시 애플리케이션의 스트리밍을 또 역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자, 기업의 모든 애플리케이션들이 다 VDI 될 필요는 없잖아요. 대중에 라이센스료가 비싼 것만 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자, 그런 어떤 플렉서빌리티를 웹 VDI가 줄 수 있습니다. 차이점들은 이렇습니다. 기존의 VDI, 웹 VDI. 대치는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웹 VDI는 보완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데스크탑 화면들은 웹 VDI는 웹 세션입니다. 인프라 솔루션은 오픈소스 램프라 사용하고 있고요. 프로토콜은 기본적으로 HTTP입니다. 클라이언트는 일반적인 웹 브라우저, 모바일상의 단말기에서도 똑같이 모바일의 웹 브라우저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버당 사용자 수가 상당히 높습니다. 기존 VDI에 비해서 비용이 아주 쌉니다. 대표적으로 모 회사의 전적서를 받아보니까 동시 유저 100명의 VDI를 쓰려면 대략 리스트 프라이스가 7억 정도 하더라고요. 대기업 말고 SMB, 스몰 미디엄이나 소고 보고라고 하잖아요. 스몰 오르가니제이션이나 미디엄 오르가니제이션이 7억 정도를 지불할 수 있는 국내 회사가 절대 많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생산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이고 티슈에 대한 절감 효과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누가 그걸 보유하겠습니까?
자, 피처를 한번 볼게요. 왼쪽이 VDI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이 웹 VDI입니다. 사스하고 연계성들이 높고요. 관리 용이성, 캐펙스에 대한 부담들이 아주 적습니다. 그 다음에 구축 시 소요 시간을 보이지 않아요. 최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광역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거. 프라이빗뿐만 아니고 퍼블릭도 글로벌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복잡성이 떨어지고요. 복잡성이 아주 높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 위험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디테일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모습인지. 기본적으로 저런 여타의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의 계정들을 가상화시켜서 연동할 수 있는 기능들을 갖고 있습니다. 유명 서비스들이죠. 오픈 API를 쓰는 것뿐만이 아니고 해당 사업자들과 제휴들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계정들을 기업 내 계정과 연동할 수 있고요. 또 하나의 계정으로 가상화시켜서 서비스할 수 있는 어떤 기능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여타의 서비스를 웹 VDI로 인바운드 시키는 데 있어서 각각의 계정들을 다 입력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각의 퍼블릭 서비스들이 제공해주고 있는 어떤 그 스토리지를 가상화시켜서 하나의 공간으로 저렇게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마치 팜셋기와 같죠? 그 다음에 검색들을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유저가 어떤 파일을 검색하고 어떤 파일들을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 미터링 내지 애널라이징이 다 가능합니다. 여타의 퍼블릭 서비스 기업들이 저희하고 제휴하기 좀 큰 이유는 저는 검색들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유저가 무슨 파일들을 쓰고 있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그거에 대한 어떤 정보들에 대한 그 사용자의 어그리먼트가 있다고 한다면 그런 어떤 메리트를 가지고 해당 사업자와 현재 제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각각의 여타 서비스들이 제공해주고 있는 하드디스크 스토리지를 가상화시켜서 하나로 보여주고 있고요. 어떤 파일들이 헤테로지니스하게 분포되어 있는지에 대한 분석들이 가능하다고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퍼블릭 클라우드의 또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데이터가 나갈까봐 역시 프라이빗한 공간에 백업들을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셨던데 실질적으로 프라이빗한 기업들, 그러니까 기업 내 보안 시스템보다는 일반적으로 SLA, 서비스 레벨 어그리먼트만 만들게 된다면 다른 서비스하는 회사들의 보안 시스템은 훨씬 좋습니다. 사실상. 걱정스러운 부분들은 있겠지만 실제로 시스템 구성상은 퍼블릭 서비스에 훨씬 더 보안 시스템이 빵빵하겠죠. IDS 포함해서. 아마 저런 쪽으로 정도 진화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인터페이스는 웹브라우저 전상에서 마치 윈도우즈의 환경들을 보여주는 것처럼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저기에 있는 각각의 아이콘들은 퍼블릭 클라우드의 서비스 내지는 프라이빗 클라우드의 서비스의 아이콘들이고요. 웹브라우저 상에서 윈도우즈의 어떤 UI를 갖고 있지만 UI는 커스터마이징 가능하고 저기에 있는 모든 모습들은 다 HTML5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모바일 단말기에서도 저 상태로 보여드리고 여러분의 핸드폰에서도 저렇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뭐 애플리케이션들은 다 저런 것들이 지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재미있는 점은 웹 VDI인데 환경에 따라서는 로컬 애플리케이션들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자, 로컬상의 웹브라우저를 쓰다가 웹상으로 지원해주고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의 퍼포먼스가 떨어진다고 싶을 때는 로컬상의 오피스를 쓰셔도 된다는 거죠. 로컬상에 다른 소프트웨어를 써도 된다는 거죠. 저장하면 클라우드에 저장됩니다. 하이브리드라고 할 수 있죠, 진짜. 필요하면 로컬을 쓰고 아니면 웹 VDI상 웹브라우저상에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쓰셔도 된다는 거죠. 저희가 저런 웹 VDI를 가지고 기업과 공공기관 업무의 70%에 해당하는 오피스 작업을 정말 대체할 수 있을 거라는 걸 연구를 해봤고요. 그것들이 가능하다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띵프리는 10년 전에 미국에서 설립되고 서비스되고 있는 대표적인 웹 오피스 기업입니다.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대략 글로벌하게 6,500만 명 정도의 사업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오피스는 문서 작업만 키웠지만 지금은 문서 작업, 쉐어링, 공동 작업, 여러 가지 프로덕티비티 기능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오피스를 프로덕티비티 스위스라고 하고 오피스 스위스라고 하지만 그래서 띵프리는 퍼블릭 클라우드도 지원하고 있고요. 동시에 프라이빗한 서버 엔터프라이즈, 프라이빗 클라우드도 역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저희는 웹 VDI 내 저 프라이빗 클라우드의 솔루션들을 집어넣어봤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될 것 같아요. 웹브라우저 상에서 돌아가는 웹 VDI 안에 띵크프리의 웹 오피스가 들어가서 실제로 오피스와 같은 환경들을 그대로 구현할 수 있게끔 되어 있다는 거예요. 현재 유럽에서 여러 통신 사업자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UI는 뭐 MS 오피스 비슷하죠.
클라우드, 퍼블릭 클라우드를 저희가 도입할 수 있었기 때문에 웹 VDI에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페이스북이나 다른 구글이나 여타의 스토리지에 있는 이미지를 문서 작업으로 땡겨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장한 문서는 다시 클라우드의 퍼블릭 클라우드나 프라이빗 클라우드 쪽으로 저장 가능하다는 거고요. 문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구글 닥스에서 저장되어 있는 문서는 웹오피스 편집하고 구글 닥스에 보내고 쉐어링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아마 웹 VDI의 장점일 것 같아요. 뭐 환경들은 다 바꿀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개념 연동들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케이스 스터디는 뭐 저런 웹 오피스나 웹 VDI라도 여타 회사들하고 좀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특히 재미있는 거는 지멘스는 이제 멀티내셔널 기업이잖아요. 전 세계 22만 명 정도의 직원이 있는데 MS 오피스를 사용하고 있었어요. 지금 띵크풀이 바꾸는 작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웹 오피스, 웹 VDI를 도입을 해서 아마도 이게 성공적으로 구축이 된다면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사스 서비스, 특히 중요한 오피스 사업, 오피스 서비스를 사스로 써서 성공적인 케이스가 나면 아마 대부분의 기업들이 도입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요. 안정성이 보존된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중요한 키 컨셉이고요. 박스단넷의 웹 오피스나 여타들이 저희 서비스로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네이버 웹을 보기도 마찬가지고요. 띵프리에 써 있습니다. 그 다음에 텔스 트래픽 펀드 오피스라는 데도 프라이빗 클라우드의 언프레미스 타입의 저희의 솔루션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LA의 공공기관에도 역시 미국의 주정부에서도 클라우드 서비스들을 도입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특히 미국의 여타 회사들과 미국의 국방부 프로젝트나 이런 것들이 현재 진행 중입니다. 미국의 공공기관들도 역시 빠르게 클라우드 서비스를 도입을 하고 있다는 거. VDI에서 도입하는지 현재 이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미디어에서 여러 가지 소신단을 잘 들었고요. 질문사항 받겠습니다. Q&A 진행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 질문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제 아무래도 오피스는 문서 편집 도구니까 이 문서 편집 도구가 이제 업무에 사용되는 것이고요. 업무는 생산성이 가장 중요한데 기본적으로 생각해보면 이게 웹상에서 웹 오피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패키지 기반의 소프트웨어에 비해서는 풀 기능 사용이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VDI 같은 경우는 3D가 그러니까 문제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실제 업무를 하는 사람 입장에 봤을 때는 자기 익숙함을 저해하는 요소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게 그쪽으로 이동하는 데는 좀 방해 요소가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이 핑크풀이 웹 오피스를 도입을 검토하는 실제 진행하고 있는 데들은 왜 이것을 진행하려고 마음먹고 하는지 그리고 아직 도입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안 하는 사람들에는 어떤 것을 이걸 설득을 해나가시는지 요인들에 좀 띵크프리는 기본적으로 웹 오피스지만 풀 기능들을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MS 오피스 대비 호환성 90% 정도를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컨피덴셜이기 때문에 좀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미국에 아주 큰 내부 기관이죠. 국가기관인데 국가기관에서 웹 오피스를 도입하겠다고 해서 새 업체가 들어갔어요. 딱 뻔합니다. MS, 구글 닥스, 띵크풀이 3개인데요. 이 중에 구글이 떨어졌더라고요. 구글이 떨어진 이유는 구글 닥스는 오피스라고 보기 힘들잖아요. 풀 오피스의 풀 펑션을 지원해주는 게 아니니까. 띵크풀이하고 MS하고 지금 현재 싸우고 있는데요. 점수가 저희가 높습니다. 첫 번째, 호환성이 높지 않다는 거고요. 저희가 오피스를 쓰더라도 오피스의 100%풀 기능들을 지원해주지 않기 때문에 아주 미미한 것들 말고는 대부분 호환성들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웹 오피스의 장점은 라이센스 정책이 상당히 유연하고 가격이 쌉니다. 자, 기능들이 대략적으로 비슷한데 가격이 싸다. 합리적으로 판단한다면 호환성에 문제가 없다면 웹 오피스를 안 쓸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경쟁 중에 있고요. 아주 좋은 성과들을 내고 있어서 조만간 저희 대표이사는 9시 뉴스에 내겠다고 하시는데 아마 한번 보시죠. 네. 근데 아마 호환성들이 높아서 좋은 지금 현재의 기술들은 대부분 과거에 있었던 어떤 유저빌러티나 이런 것들이 떨어진 부분들이 많이 보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MS도 MS 오피스 3.5를 이제 공식적으로 내고 있으니까요. 아마도 그런 쪽으로 빠르게 움직일 거라고 보고요. 특히 저희는 또
MS가 그 경쟁을 또 다시 시작을 하니까 아마도 시장은 더 확대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 중요한 거는 기존에 CD를 팔고 있던 회사들이 CD의 사업들을 버릴 거냐. 오히려 그게 어렵다는 거죠, 정책적으로. CD 사업을 버리고 이것만 올인한다면 더 발전할 것 같아요. 단 아직도 CD 사업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CD 사업이 벌어주는 그 매출들을 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MS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보고요. 네, 이상입니다. 예, 또 질문 주시죠.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 제가 사용자 입장에서 애플 오피스를 접하는 거는 이런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뷰어를 볼 때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대로 진행된다면 일반 사용자 입장에서 모바일 디바이스에 있는 애플 오피스를 사용하는 건 어떤 모습이 될지 궁금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웹을 통한 웹 어플리케이션이 될지 아니면 네이티브한 그런 것들이 될지. 그 텍프리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에디팅 기능까지 이미 뭐 삼성이나 LG나 여타 단말 제조회사를 통해서 어제 확인한 거로는 정확하게 5,800만 대 정도, 5,800만 카피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에디터도 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제 그 활용률을 보니까 확실히 차이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지적을 하셨는데 요만한 모바일 단말기에서 편집이 가능하다? 가능합니다. 기능적으로 가능하지만 사용성이 높느냐? 사용성은 아직까지 제로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뭐냐면은 요만한 단말기에서 풀오피스 기능을 지원한다고 할지언정 여기서 문서를 일일이 작업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타블릿은 또 틀립니다. 타블릿은 충분한 풀펑션 기능을 지원할 수 있고 문서 편집이 가능하지만 요만한 그 핸드헬드 디바이스에서 한다는 건 불가능하고 그래서 저희가 지향하는 바는 핸드헬드 디바이스 같은 경우는 듀오와 쉐어링과 그 다음에 핸드헬드 디바이스를 통해서 더 큰 화면 사이즈로 엑스포팅하는 기능들 이런 것들이 아마 주 모습이 될 것 같고요. 특히 메일에 문서가 편집되어 있는데 급하게 라이트하게 편집해야 된다는 구글 닥서 같은 시나리오가 아마도 모바일 작은 단말기 사이즈에 있어서의 그 오피스 프로덕티브하게 활용의 궁극적인 모습이라고 보긴 한데는 맞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 예, 또 질문 없으시면 그러면은 지금부터 그 점심 네트워크 문자 있습니다. 10시 10분부터. 말씀 아주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수 한번. 네, 오전 세션 동안 의장으로 수고해 주신 호스트웨이의 이한주 대표이사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